안녕하십니까. 챕터 13 객체와 텍스트 파일 다루기 실전 예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 챕터에서는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텍스트 파일, 외부 텍스트 파일에 텍스트 파일을 다루는 것, 결국 텍스트 파일의 쓰기와 읽기에 대해서 읽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객체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서 메모리에 객체를 생성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텍스트 파일은 메모리가 아닌 외부의 물리적인 장치로 뭐 하드디스크가 대표적이겠죠. 하드디스크에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내가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다 쓰고요.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읽고 싶으면 읽는, 리드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예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사위 게임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서 여기 세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각각 주사위를 5번씩 굴립니다. 그래서 그 5번의 총합, 주사위에 나온 숫자의 총합을 구해서 가장 많이 숫자가 높은 학생이 우승을 하는, 이기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사위라는 객체를 만들어 볼 텐데요. 주사위는 일단은 그 숫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 발생시킨 걸 갖다 저장하고 있는 그 속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줄 일기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물 보시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떤 시간에 그날의 일기를 간단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한 줄 일기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부의 텍스트 파일에 내가 오늘 뭘 했는지 인상 깊은 경험들을 남기는 그런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파이썬 그 편집기를 꺼내겠고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뭐 C 드라이브에 항상 했던 거 프레틱스에 13이니까 13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 게임을 갖다가 그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클래스를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을 하고요.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정해주는데 클래스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이 없지만 가급적이면 함수명과 마찬가지로 이름만 보고도 이 클래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 클래스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 게임에 사용할 주사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주사위 다이스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클래스를 선언을 했으면 클래스에는 초기 생성자의 역할을 해주는 그 녀석이 있죠. 그래서 def 초기 생성자는 init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init 메소드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init 메소드에 self라는 키워드를 넣어주겠고요. 자, init 메소드 이 클래스가 객체로 생성이 될 때 가장 먼저 초기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속성을 우리가 여기다 기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self 나 자신에 있는 어떠한 속성. 자, 속성은 숫자를 만들어진 숫자를 저장하는 그런 속성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umbers라는 어떤 거 리스트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속성은 다 정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의 역할을 하는 기능 메소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플레이를 시키면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총 3명의 학생이 5번씩 굴린대요. 그러니까 5개 숫자가 랜덤하게 발생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플레이 다이스라고 할까요? 네, 플레이 다이스라고 하고 이 녀석도
자체적인 다이스에 있는 함수다라고 해서 셀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일단은 기능 구현은 좀 이따 하고요. 일단 패스 시키고, 다음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줄게요. get numbers. get numbers는 플레이 다이스에 의해서 숫자가 5개 여기서 그 무작위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생성된 숫자가 넘버즈라는 이곳에 차곡차곡 담겨져 있을 건데요.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이 get를 사용할 때 외부에서 여기에 있는 숫자 주사위를 굴려서 만든 숫자 그 녀석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get numbers를 이렇게 얻어오는 함수를 하나 메소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elf 이렇게 해주겠고요. 자, 이거는 바로 리턴 하시면 되겠죠. turn 리턴해서 뭐를 self numbers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끝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줄까요? 문제를 보면 주사위를 굴려서 그 나온 숫자에 5번씩 굴려서 나온 숫자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합을 구하는 함수도 요 클래스 다이스 클래스 안에다가 명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efinition def get 뭐라고 할까요? sum이라고 할까요? 합. 넘버즈 리스트에 담겨져 있는 숫자 5개의 숫자의 합은 뭐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self라고 해주겠고요. 이렇게. 자, 이것도 일단 패스 시켰습니다. 자, 이러면 클래스는 일단 뭐 기본적인 형태는 다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죠? 클래스는 사실 처음에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는 와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기능도 추가하고 필요한 필드, 필요한 멤버가 있으면 여기 속성도 더 추가해 주고요. 그죠? 필요 없으면 삭제하기도 하고 기능을 좀 변경해 놓으면 메소드를 수정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리페토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 먼저 좀 구현을 하고 갈까요? 패스라고 한 부분. 숫자를 5개를 랜덤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거를 이용해 보도록 하는데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import 우리 지난 시간인가 언제 했었죠? 숫자를 만들어주는 모듈 랜덤 모듈이라고 있었습니다. 랜덤 모듈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랜덤 모듈을 이용해서 어떻게 숫자 5개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에 있는 함수 메소드 중에 landint라고 있습니다. 숫자를 어떻게 정수를 발생시켜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개 변수로 매개 변수 2가지를 넣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자, 1,6 이렇게 넣어주면 1부터 6까지의 정수 중에서 난수를 발생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사위는 1서부터 1, 2, 3, 4, 5, 6, 7, 8 1, 2, 3, 4, 5, 6까지 6개죠. 그래서 1부터 6까지의 정수를 발생시키는 요걸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발생시킨 정수를 여기 넘버즈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self numbers 내가 갖고 있는 요 다이스 클래스 안에 있는 이렇게 볼까요? 다이스 안에 있는 넘버즈라는 거에 어떻게 이게 리스트 타입이니까 리스트의 함수 어떤 함수냐면 추가해주는 아이템을 추가해주는 append라는 함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append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끝났고요. 됐고요. 자, get numbers는 뭐 넘버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sum이 있죠. sum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여기서 발생한 난수에 의해서 발생된 숫자들, 걔네들 다 합치는 건데요. sum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파이썬에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sum 한 다음에 어떻게? 리스트를 넣어줘요. 그냥 요거죠. 리스트를 넣어주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정수들의 합을 다 구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자, 이걸 어떻게? get sum이니까 return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다이스는 일단 대부분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하다가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또 추가를 하거나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 객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자, 다이스 그냥 이렇게 하면 생성이 돼요. 생성되고 출시돼 갖고, 자, 이거를 레퍼런스 변수, 이 다이스라는 객체를 메모리 생성이 된 거죠. 얘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게이머 뭐 1, 2, 3, 4로 할게요. GAMER1 다이스, 예, 이렇게 할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의 그 객체가 만들어진 거겠고요. 이걸 이렇게 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이렇게 한 다음에 레퍼런스 명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3. 됐죠? 자, 그럼 메모리에 3개의 객체가 생성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한 사람당 5번씩 굴리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반복 실행이니까 어떻게 횟수에 의한 반복, 포문이 가장 최고겠죠. 그래서 for인을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요. 자, 렌지 해서 5번 도니까 5, 5번 돌아라. 다음에 아이템은 뭐 그냥 i로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1번인 녀석 얘한테 어떻게 다이스 객체에서 플레이 다이스 얘를 호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호출을 합니다. 자,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게이머 2, 게이머 3도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돌려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빙빙빙 돌면 총 15번 각각 5번씩 주사위를 굴리면서 여기에 숫자가 여기서 발생한 숫자가 넘버즈라는 리스트에 차곡차곡 저장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끝났네요. 그죠? 5번씩 다 했으니까 결과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프린트 할게요. 프린트해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볼까요? 네, 게이머 GAMER 게이머 1 게이머 1은 뭐다? 그죠? 그러면 게이머 1 레퍼런스 변수에 어떤 거? 게이머 1이 주사위를 굴린 번호들을 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get numbers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게이머 1 디바이스에 어떤 거? get numbers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자, 프린트해서 이번에는 그 합도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합 sum of GAMER 게이머 1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뭘로 호출하면 돼요? 게이머 1 디바이스에 get sum을 호출하면 되겠죠. get sum 이렇게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게이머 1번 끝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게이머 2, 게이머 3, 게이머 2번과 3번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복사해서 2번, 3번 자, 수정을 하면 되겠죠. 2번, 2번 이렇게 해서 2번 됐죠. 자, 얘는 3번이죠. 3번 여기 3번 예, 다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대시가 쭉 나와 있네요. 요건 거는 뭐 간단하게 여기다 추가해 주면 되겠죠. 자, 프린트해서 요거 곱하기 요게 뭐 한 몇 개? 한 25개 있다고 할게요. 있어야 되고 밑에도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결과 1등이 누구냐, 2등이 누구냐, 3등이 누구냐 요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썸을 구했죠. 썸이 구했는데 예, 12, 15, 13에 가장 1등이 누군지 소트를 떠야 되겠죠. 오름 차순 내지는 내림 차순으로 해서 이걸 소팅을 하면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리는 쉽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def에서 sort 하는 거니까 sort numbers라고 할게요. sort numbers.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각각의 그 리스트 게이머 1번과 게이머 2번과 게이머 3번이 갖고 있는 어떤 거
넘버즈라는 리스트 있죠. 리스트를 여기다 던져주면 이 안에서 이 함수 안에서 자, 패스할게요. 일단 이 함수 안에서 그 리스트에 있는 값을 다 더해가지고 그 점수가 얼마구나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의 매개 변수가 들어올지 모를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에스타리크를 써주고 넘버즈라고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리스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so sort sort에서 들어온 녀석들 그 리스트가 몇 개 들어올지 몰라요. 뭐 2개 들어올지 3개 들어올지 4개 들어올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고요. 자, 이렇게 소트를 하면 이게 이제 그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녀석이 결과물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위로 올라오는 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겠죠. 대부분 등수를 이렇게 나타낼 때는 가장 위에 가장 높은 점수가 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를 좀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리스트 안에 있는 sort라는 그 함수를 쓰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또 그 오름차순이 됩니다. 우리는 내림차순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옵션을 넣어줍니다. 리버스는 true. 이렇게 그러면 그 내림차순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큰 점수가 가장 최고 점수가 위로 오고요. 가장 낮은 점수가 끝으로 오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리턴에서 어떤 거 리스트를 리턴을 해주면 정렬이 된 리스트를 우리는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거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게이머 1번 다이스의 총점 getSum이죠. 이걸 원하면 되죠. 그러면 모든 그 숫자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요거와 그 다음에 게이머 2의 getSum 요거와 게이머 3번의 getSum 요렇게 세 개를 갖다가 어디로? 이쪽으로 던지면 되겠죠. sort numbers로. 그래서 sort numbers로 매개 변수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던졌어요. 던지고 나면 이 안에서 이 세 개의 값을 막 어떻게 정렬을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변수에 정렬을 시켜서 리스트 타입으로 그 보내줍니다.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반환되는 리스트를 rtd 어디 저장을 해놔야지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number mbr numbers라고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겠고요. 결과물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디자인이 약간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그래서 이번에는 뭐예요? 요건가요? 요거 곱하기 25로 할까요? 위아래 두 개 있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붙여 놓고요. 여기다 이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프린트에서 1등은 sorted numbers의 가장 위쪽에 있는 녀석이 이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니까 가장 위쪽에 있는 녀석이 그 1등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거 인덱스 0인 녀석을 꺼내와서 끄집어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여기 점 있죠. 점 예, 점수 뭐 몇 점 그리고 여기 이것도 있네요. 1등은 윈 1등이 이긴 거죠. 그래서 윈도 표시해 주겠죠. 그래서 탭을 좀 주고 여기다가 win 윈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1등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고요. 2등 3등 계속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등 해주고요. 2등은 인덱스 1인 녀석이겠고 얘는 이제 이거 필요 없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3등 마찬가지죠. 하고 얘 2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고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제대로 들어가는지 보고요. 실행을 시켰는데 뭔가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4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62155, 게이머 2는 13626, 게이머 3은 44246이 됐어요. 자, 먼저 한번 암산을 한번 해볼까요? 10, 19 맞고요. 그 다음에 14에다가 4, 18 맞고요. 4, 3, 12, 15, 16, 16에다가 4, 3, 12, 24 맞네. 20 맞네요. 자, 그러면 이때 20, 19, 18이 가장 20이 가장 높은 점수죠. 그래서 20, 19, 18 윈.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F4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이번에는 19, 19, 20 해서 이렇게 되고요. 또 한번 실행을 해보면 21, 18, 11 그래서 21, 18, 11 예, 정상적으로 다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는 뭐니 해도 클래스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죠? 틀을 만들어 놓고 객체를 여기서 이 클래스로부터 무한대로 계속해서 생성해낼 수가 있는 거죠. 생성해낼 때 입맛에 맞춰서 속성을 변경시킬 수가 있고요. 속성의 값을 우리가 다른 걸 담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들을 만들어서 어떤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 읽기 프로그램, 요거 텍스트 파일을, 외부의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한 줄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 줄 일기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일단 만들었고요. 파일을 쓰고 읽기는, 파이썬에서 파일을 쓰고 읽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라이트와 리드 관련된 함수들만 알아두면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 시간 정보가 있죠. 날짜 정보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스템의 그 시간을 알아내고자 할 때 쓰는 모듈이 있는데요. 자, 모듈은 로컬 타임이라는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내 입맛에 맞춰서 이런 포맷, 날짜 같은 경우에는 대시로 하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콜론으로 이렇게 명시하죠. 이렇게 뭔가의 데이터를 그 포맷을, 스트링 문자열의 포맷을 이렇게 만들고자 할 때 쓰는 모듈이 있는데요. 그 모듈이 str 스트링, 그 다음에 포맷이라고 해서 f 시간의 문자열을 내 마음대로 맞춘다 해서 타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모듈을 가져오는데, 이 모듈은 어디에 있냐면 타임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타임 패키지에서 가져올 때 임포트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from을 써줍니다. 모듈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패키지에서 모듈을 가져올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타임이라는 패키지로부터 어떻게 str 포맷 타임과 스트링 포맷 타임과 로컬 타임을 가져온다. 이 모듈을 가져온다. 자, 여기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갈게요. 시간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get 날짜를 가져와서 getDay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요거 일단은 패스라고 할까요? 됐고요. 그 다음에 def get time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return이 뭐 일단은 바로 코딩 할까요? 네. 이거 좀 놔두고. 자, 그래서 저장 한번 하고 갈까요? 이거는 2겠죠. 됐습니다. 자, 날짜를 가져오는 거니까 뭐 당연히 리턴 해줘야겠죠. 호출하는 쪽으로 날짜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str 포맷 함수를 만들면 돼요. 시간을 가져오는 건 로컬 타임 하면 시간의 정보가 나오는데 그거를 내 입맛에 맞춰서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컬 타임이라는 그거를 이용해서 로컬 타임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모듈을 불러서 호출을 하면 자동으로 시간 정보가 나옵니다. 이것을 내 입맛에 맞게 나는 조금 문자를 변형시키겠다. 그러면 str 포맷 타임이라는 걸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만 쓰면 안 되겠죠. 내 입맛에 맞는 포맷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여기다 나타내 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나는 날짜는 이렇게 빼기 대시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해주냐면
퍼센테이지를 써주고, 연도는 대문자 y고요.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 정의예요. 연도는 y로 해라.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월 있죠. 월은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m,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그 day, 날짜는 소문자 d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나는 이거 싫어요. 그냥 콜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콜론으로 바꾸면 결과물이 콜론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임도 똑같아요. 타임도 복사해 와서 이렇게 넣을게요. 타임을 넣는데, 현재 시스템에 날짜와 시간을 가져왔는데 나는 여기서 날짜 정보 다 필요 없어요. 시간 정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시간은 시가 대문자 h고요. 분이 대문자 m이고, 그다음에 초가 대문자 s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다 붙여주면 되고요. 결과물 보니까 여기가 콜론이죠. 콜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콜론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자,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요런 거 하나 바로 들어갈까요? 프로그램이 이제 쓰는 건지,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갖고 일기를 쓸 건지, 일기를 읽을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종료할 건지 몰라요.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while문을 써주겠는데요. 여기다 플래그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갈게요. 다이어리 플래그라고 해서 간단하게 플래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얘는 일단 true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rue인 동안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결국 무한 반복에 빠질 수가 있겠죠. 빠져나오고 싶으면 플래그 변수를 false로 바꿔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겠고요. 여기다가 자, 프린트 해서 갱 한번 해주고 갈게요. 여기다가 다음 항목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주겠고요. input, 사용자가 일기를 쓸 건지, 일기를 읽을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종료할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작성 이렇게 한번 해주겠고요. 2번은 일기 보기라고 할까요? 3번 종료. 여기다가 좀 보기 좋게, 이왕이면 다홍침하죠. 이렇게 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사용자가 여기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사실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한 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정수형으로 캐스팅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얘를 변수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넣은 데이터니까 select 아이템 이렇게 할까요? 변수명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이제 따지면 되죠. 조건문으로 만약에 select 아이템이 1과 같으면 사용자가 1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일기를 쓰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프린트 해서 갱 한번 해주고 갈게요. 여기다가 결과물을 좀 보면 좀 밑에다 할까요? 여기다 놨겠네요. 대괄호 치고 이렇게 날짜하고 시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대괄호를 똑같이 넣어줬고요. 여기다가 getDay라는 함수 호출하면 되겠죠. getDay 함수를 호출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할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야겠죠. 닫고 한 줄 일기를 작성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러면 그 일기를 쓸 거잖아요. 사용자한테 어떤 문자를 받아야 되니까 인풋이면 되겠고요. 인풋을 또 변수에 담아줄 필요가 있겠는데, 이거를 today 뭐라고, 다이어리? 하루 일기, 오늘 일기, today 다이어리면 변수명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이 쓴 걸 갖다가 어떻게 쓴 글씨를 파일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파일에 저장할 때는 파일을 일단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이라는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여는 그 함수를 쓰겠고요. 매개 변수로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자, 경로는 여기 C 드라이브에 지금 예제를 하는 곳에서 동일하게 할게요. C 드라이브에 어디죠? 파이썬 프랙티스. 그래서 이 경로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그 프랙티스의 다이어리죠. 그래서 다이어리라고 txt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파일을 열 때 어떤 모드를 열 건지, 쓰기 모드를 열 건지, 읽기 모드를 열 건지 설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A라고 해서 기존에 있으면 기존에 있는 걸 덮어 씌우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읽기는 기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작성을 할 때, 내일 작성할 때 오늘 쓴 일기가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누적돼야 되기 때문에 A로 모드를 열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이어리 텍스트 얘를 갖다가 메모리 탑재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로 가리키기 위해서 파일의 약장 F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갖다가 어떻게 라이트 쓰겠다 여기다가 그죠? 쓰는데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해주겠고요. get day 이렇게 해주고 좀 띄고요. get time 날짜와 시간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 쓴 글도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라이트에서 이번에는 투데이 다이어리 위에서 입력한 사용자가 입력한 걸 갖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행도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코드가 좀 잘못됐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쓰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쓰고 나서 파일을 외부 자원이니까 반드시 클로즈 해야 되겠죠. 그래서 f.close라고 이렇게 파일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었을 때 글씨를 일기를 쓰고자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else if 그렇지 않고 select 아이템이 2번이에요. 2번이면 읽는 거죠. 그죠? 읽기는 뭐 간단하겠죠. 뭐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코드 좀 복사할게요. 네, 복사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자, 이번에 읽기 모드니까 모드만 read, write로 R로 바꾸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F. 이제 읽으면 돼요. 그냥 read.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str이라는 변수에 담아 줄게요. 그리고 F 클로즈 하면 되겠고요. 여기다 출력해 줘야 되겠죠. 볼 수 있게 print str. 네, 그 다음에 자원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else if 해서 select 아이템이 3인 경우 있겠죠. 그럼 프로그램 종료죠. 네, 프로그램 종료는 뭐 이런 거 하나 해줄까요? 그래서 기행 한번 해보고 by 뭐 하나 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while문을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while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dflag라는 플래그 변수, 분리한 변수 얘를 갖다가 어떻게 fals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거 하면 됐나요? 일단 한번 해보고 뭐 좀 이상하면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파일이 생성되는지도 봐야겠죠. 다이어리 txt 파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볼까요? 좀 좁지만 이렇게 한번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4를 누르면 실행이 되겠고요. 됐습니다. 다음 항목을 선택하세요. 일기를 작성할 건지, 일기를 보기할 건지, 뭐 종료할 건지. 뭐 3번부터 해볼까요? 3번 하면 그냥 종료됩니다. 파일 생성 안 됐죠. 자, 다시
F5. 그래서 1번에 일기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작성을 하면 어떻게? 한 줄 일기를 작성하세요 나왔습니다. 3월 18일 한 줄 일기 작성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공부 컴퓨팅 사고 공부했어요.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컴퓨팅 오늘은 컴퓨팅 사고 공부했어요. 요 글이 여기 생겼죠. 다이어리 txt 파일에 생성되면 이 안에 쓰여졌을 겁니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또 해서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뭐 이렇게 할까요? 네, 되겠죠. 자, 일기를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선택했어요. 그러면 일기. 오늘은 컴퓨팅 사고를 공부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네, 다 있겠죠. 자, 3번 종료를 한번 해볼게요. 종료하고 이 txt 파일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하면 그대로 내가 쓴 일기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이런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갖고도 만든 어플리케이션도 꽤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응용을 해서 좀 더 예쁘게 꾸밀 수도 있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여기 보시면 코드가 어디 있나요? 코드. 네, 여기 있죠, 코드. 여기서 파일을 쓰고 읽는 것은 일단 무조건 오픈을 해야 돼요. 쓰던 읽던 파일에 뭔가를 쓰던 파일에 무언가를 읽어오던 오픈은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클로즈를 해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런 표현 매번 똑같은 작업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런 거를 똑같은 작업을 개발자들이 하는 거를 조금 속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더 간단한 표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간단한 표현은 with as라는 걸 쓸 수가 있겠는데요. with as를 쓰면 오픈만 하고 클로즈를 안 해도 별다른 특별한 자동으로 클로즈를 합니다. 클로즈를 만약에 우리가 오픈 이거와 같은 방식으로 코딩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 클로즈를 안 하면 이 외부 자원 텍스트 다이어리 txt 파일을 계속 파이썬이 메모리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클로즈를 해줘야 되는데 까먹고 개발자가 까먹고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못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픈하고 나서 클로즈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with as라는 구문을 파이썬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얘를 이용하면 클로즈를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자원을 닫아줍니다. 그래서 with as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with as 사용할 때는 이렇게 써요. 오픈이라는 걸 갖다가 with as 사이에 넣어주고요. 요거를 어떤 객체로 f라고 우리는 변수에 담아놓고 쓸 거잖아요. 그래서 f로 부르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써주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요거 실제로 쓰는 구문 요 구문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닫아 버릴 수가 있겠고요. 됐습니다. 간단해졌죠 뭔가. 자, 그리고 요 밑에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요 밑에도 똑같이 요 좀 복사해 올게요. with as 구문을 쓸 수가 있겠고요.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픈하는 부분 요거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고요. 이거를 F라고 부르겠고 그 다음에 F에서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만 갖고 오면 되겠죠.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고 얘한테 필요 없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 구문이 조금 더 깔끔해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에러, 요거 인덴트 에러.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읽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읽었고요. 쓰기. 오늘은 꿀꿀합니다. 읽어오면 다 됐고요. 3번이면 종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예제를 살펴봤고요.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필요하면 클래스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간단한 기능 같은 경우는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함수에서 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클래스는 함수하고 다른 게 속성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해서 프로그래밍을 좀 더 구조화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좀 기록해 두고 싶어요. 그럴 때는 텍스트 파일 오픈과 라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의 쓰기와 읽기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